나는 처음 아프리카 대륙의 뜨거운 태양 아래 발을 디뎠을 때 이곳이 내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런던의 국제개발 저널리스트로서 20년 동안 세계의 빈곤과 기아 문제를 다뤄왔지만 케냐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목격한 광경은 나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란 작은 아시아 국가가 이 대륙에서 일으키고 있는 조용한 혁명이었다. 우리는 이전에 씨감자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매년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신의 저주라고만 생각했죠. 케냐 나쿠루 지역의 농부 와니키 무퉁기가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어두움을 반영하는 듯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들고 온 작은 씨감자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와니키의 집 근처 경작지는 과거 메마르고 생산성이 낮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푸른 감자 잎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조용히 진행하고 있는 농업혁명의 한 단면이었다.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과 넓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만성적인 기아와 빈곤,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크게 제한되어 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인구의 약 20%인 2억 5천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들고 온 희망의 씨앗은 의미하는 바가 컸다. 한국은 자신들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독특한 접근법을 제시했다. 단순한 식량 원조가 아닌 기술 전수와 역량 강화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었다. 한국은 6.25 전쟁 후 극심한 빈곤을 겪었으나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 특히 한국의 농업 발전은 경이롭다. 1960년대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였던 한국은 이제 첨단 농업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변모했다.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합니다. 케냐 농업연구소의 담당자 조셉 은데바가 설명했다. 그들은 원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떻게 빈곤에서 벗어났는지 그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것이 다른 선진국들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한국의 아프리카 농업협력은 한국국제협력단과 농촌진흥청이 주도하는 코피아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센터는 현재 아프리카 12개국에 설립되어 있으며 각 국가의 기후와 토양 조건에 맞는 작물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케냐 코피아 센터의 김성준 소장을 만나기 위해 나이로비 외곽의 센터를 방문했다. 검은 머리에 단단한 체격의 그는 처음 만난 나에게도 친절하게 센터의 활동을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김 소장이 말했다. 케냐에서는 무병씨 감자 생산과 보급이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감자는 케냐의 주요 작물이지만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한 병해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센터 내부의 실험실로 안내받은 나는 한국인 연구원들과 케냐인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감자의 병해를 연구하고 무병씨 감자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우리가 개발한 무병씨 감자와 병해충 방제 기술을 적용한 농가의 수확량은 평균 4.3배 증가했습니다. 김 소장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농가 소득도 같은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센터 밖으로 나와 실제 시범 농장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만난 농부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 덕분에 더 이상 기후 변화와 병해충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케냐에서의 성공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로도 확산되고 있었다. 짐바브웨에서는 가뭄에 강한 옥수수 품종 SIRDAMAIG 113이 개발되어 보급 중이었다. 이 품종은 한국과 짐바브웨 연구진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물 부족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확량을 보장한다. 짐바브웨의 시범 농장을 방문했을 때 나는 그곳의 변화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가뭄으로 인해 다른 지역의 옥수수는 시들어 있었지만 SIRDAMAIG 113을 심은 농장의 옥수수는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 옥수수는 마법과 같습니다. 짐바브웨 농부 타페와 음반대가 말했다. 작년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 이웃들은 수확을 포기했지만 우리는 이 한국 옥수수 덕분에 충분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프리카 농업협력은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종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다. 그들은 종자와 재배 기술뿐만 아니라 수확 후 관리,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었다. 가나의 수도 아크라 근처에서는 한국 기업과 현지 농민들이 협력하여 고구마 가공 공장을 설립했다. 이 공장은 고구마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저장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고구마는 가뭄에 강하고 영양가가 높은 작물이지만 수확 후 보관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가나 농업부 관계자 코조 아사레가 설명했다. 한국의 가공기술 덕분에 우리는 고구마를 분말, 칩, 주스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협력은 농기계 분야에서도 두드러졌다. 아프리카의 넓은 농지는 기계화의 잠재력이 크지만 대형 농기계는 소규모 농가에게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었다. 말리에서는 한국의 농기계 제조업체 대동이 트랙터와 전기바이크 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세네갈에서는 중고농기계 공급과 수리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농기계 임대 서비스 전략이었다. 이는 농민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매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었다. 우리는 처음에 한국의 농기계를 구매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리의 농업협동조합 대표 이브라임 투레가 말했다. 하지만 임대 서비스 덕분에 우리는 필요할 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한국의 아프리카 농업협력은 비료 분야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었다. 아프리카는 비료 사용량이 세계 평균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인산염과 같은 비료 원료는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 현지 생산 기반 비료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다. 모로코에서는 한국 비료 기업과 현지 기업의 합작으로 인산염 기반 비료 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다. 이 공장은 모로코의 풍부한 인산염 자원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시장에 적합한 비료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아프리카의 토양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맞춤형 비료가 필요합니다. 모로코 인산염 공사의 하산 넬 카디리가 설명했다. 한국의 기술력과 모로코의 자원이 결합하면 아프리카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아프리카 농업협력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한국은 자신들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면서도 아프리카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환경을 존중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농업 포럼에 참석했을 때 나는 이러한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기보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우리를 대등한 파트너로 대합니다. 에티오피아 농업부 장관 오메르 후세인이 말했다. 그들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필요에 맞는 협력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아프리카 농업협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고 있었다. 2024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이러한 협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 농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우리는 2030년까지 아프리카 20개국의 코피아 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고 농업 분야 협력 예산을 2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표했다. 또한 아프리카 청년 농업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는 이 발표를 듣고 한국의 진정성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원조가 아닌 아프리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은 점차 성과를 거두며 확대되고 있었다. 루안다의 키갈리에서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된 농장이 가동을 시작했다. 이 농장은 센서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최적의 농작물 재배 환경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런 첨단 기술이 우리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루안다 기술혁신부 차관 패트리샤 우위무카가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 상황에 맞게 기술을 조정하여 적용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동일한 면적에서 기존보다 3배 많은 채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팜은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가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에 특히 유용했다. 또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었다. 탄자니아에서는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과 현지 연구진이 협력하여 새로운 쌀 품종을 개발했다. 이 품종은 아프리카의 열악한 토양 조건에서도 잘 자라며 기존 품종보다 수확량이 30% 높았다. 쌀은 아프리카에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작물이지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탄자니아 농업연구소의 그레이스 음악가가 설명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개발된 새 품종 덕분에 우리는 쌀 자급률을 높이고 농가 소득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한국의 협력 방식이 효과적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한국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을 취했고, 이는 아프리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만난 농업 컨설턴트 데이비드 오칸지는 한국의 협력 모델이 갖는 장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많은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에 원조를 제공했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습니다. 반면 한국은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국가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협력이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아프리카 농업의 가치사슬 전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수확 후 관리, 저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한국의 지원으로 카카오 가공 시설이 설립되었다. 코트디부아르는 세계 최대의 카카오 생산국이지만 대부분을 원료 형태로 수출하여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카카오를 재배해왔지만 가공 기술이 부족해 원료만 수출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카카오 협회의 아마두 쿨리발리가 말했다. 이제 한국의 기술로 카카오 버터와 분말을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어 농부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협력은 특히 여성 농업인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아프리카에서는 농업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여성이 차지하지만 남성에 비해 자원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었다. 라이베리아에서는 한국의 지원으로 여성 농업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들에게 농업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소액 대출을 통해 농업 활동을 지원했다. 한국의 지원 덕분에 우리 여성들은 더 이상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농업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이베리아 여성 농업인 협동조합의 대표 마르타 존슨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농장을 경영하고 생산한 작물을 직접 시장에 판매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농업협력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 한국은 아프리카의 환경 보전을 고려한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있었다. 에티오피아 중부 지역에서는 한국의 지원으로 친환경 농법을 적용한 커피 농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 농장은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었다. 우리는 과거의 고수익을 위해 환경을 희생했지만 결국 토양이 황폐화되어 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재배자 연합의 대표 테스파의 게브레 마리암이 말했다. 한국이 소개한 친환경 농법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접근법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프리카 농업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한국은 자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농업 모델을 아프리카에 전파하고 있었다. 한국의 지원은 특히 아프리카의 열악한 관계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나는 세네갈 남부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기술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 기반 물 펌프 시스템을 볼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전력망이 없는 지역에서도 효율적으로 지하수를 끌어올려 농지에 공급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물을 길어오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 걸어야 했습니다. 세네갈 농부 아부 디알로가 말했다. 이제 이 시스템 덕분에 더 넓은 면적을 경작할 수 있게 되었고 가뭄 기간에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라위에서는 한국의 지원으로 소규모 저수지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저수지들은 우기에 물을 모아 건기에 사용함으로써 연중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는 항상 날씨에 의존해 왔습니다. 말라위 농업부 관계자 친디 분다가 설명했다. 하지만 이제 저수지 덕분에 계절에 관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식량 안보와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도 지원하고 있었다. 케냐와 나이지리아에서는 한국의 지원으로 모바일 앱 기반 농업 정보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이 앱은 농부들에게 기상 정보, 작물 재배 기술, 시장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청년 농업인 올로알레 아데볼라가 말했다.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정보들이 이제 손안에 있습니다. 특히 병해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즉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취재 과정에서 한국 농업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모습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편안한 한국을 떠나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현지인들과 진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탄자니아의 한 마을에서 만난 한국 농업 전문가 박지훈 씨는 이미 5년째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현지 언어인 스와힐리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마을 주민들과 깊은 유대를 맺고 있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박 씨가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함께 일하는 동료를 넘어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탄자니아 농부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고유한 지식과 경험도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현지의 전통적인 농법과 한국의 현대 기술을 접목하여 탄자니아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웁니다. 박 씨가 강조했다. 한국의 기술이 항상 최선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탄자니아 농부들은 수세대에 걸쳐 이 땅에서 살아왔고 그들만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의 지식과 우리의 기술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제개발 저널의 취재를 위해 아프리카 여러 국가를 방문하면서 나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교류가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한 대학에서 만난 농업경제학 교수 시손폰 음대배는 한국 코피아 센터에서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자국의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대배 교수가 말했다.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혁신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아프리카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농업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은 이제 한국을 농업협력의 이상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아프리카에서 그리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다. 2025년 초 가봉의 리브르빌에서 열린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의 농업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한국의 협력 모델이 아프리카의 식량 안보와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아프리카의 진정한 친구이자 파트너입니다. 아프리카 연합 의장이 선언했다. 그들은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아프리카의 농업혁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취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지난 몇 주간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농업협력은 단순한 개발, 원조 사례를 넘어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이었다. 런던에 도착한 후 나는 즉시 기사 작성에 착수했다. 내가 쓴 기사는 희망의 씨앗 한국과 아프리카의 농업혁명이라는 제목으로 국제개발 저널의 특집 기사로 실렸고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기사가 발행된 지 몇 주 후 한국제개발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아프리카와 한국의 농업협력에 관한 패널 토론에 초청받았다. 패널에는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농업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한국의 아프리카 농업협력 모델은 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론 진행자가 나에게 질문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보고 들은 수많은 사례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케냐의 씨감자 사업, 짐바브웨의 가뭄 내성 옥수수, 루안다의 스마트팜, 코트디부아르의 카카오 가공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과 이야기들. 한국의 접근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답했다. 첫째, 한국은 자신들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60년 전만 해도 식량 부족에 시달렸던 국가였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일방적인 원조가 아닌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지속 가능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협력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등한 파트너로 대하며 현지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의 기반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말을 마치자 패널의 다른 참가자들도 동의의 뜻을 표했다. 특히 말라위의 농업연구원 치외 본반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한국과의 협력 이전에는 우리는 많은 선진국들의 원조를 받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 해결책은 종종 우리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이 토론을 계기로 나는 아프리카와 한국의 농업 협력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단순히 성공 사례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이 협력이 가진 의미와 가능성, 그리고 미래 방향성을 탐구하는 작업이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나는 다시 아프리카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국가들, 특히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지역을 중점적으로 취재했다. 각 국가마다 상황은 달랐지만 한국과의 협력이 가져온 변화의 흐름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카메룬의 북부 지역에서는 한국의 지원으로 조성된 농업 시범단지를 방문했다. 이 지역은 과거 사막화로 인해 농업이 어려웠지만 한국의 토양 복원 기술을 적용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는 이 땅이 다시 푸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룬 농업협동조합의 대표 아메드 유수프가 말했다.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특수 비료와 관계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땅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냉에서는 한국의 농기계 기업이 현지 농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농기계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 농기계들은 아프리카의 토양 조건과 작물 특성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현지에서 조립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의 필요에 귀 기울입니다. 베냉 농업부 관계자 실비안 아드자노온이 설명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완성품을 들고 와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설계하고 개발합니다. 이것이 다른 외국 기업들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니제르에서는 한국의 지원으로 종자은행이 설립되었다. 이 은행은 니제르의 다양한 토착 작물 종자를 보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우리의 토착 작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니제르 종자은행의 책임자 마이문 이브라임이 말했다. 하지만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많은 품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지원 덕분에 우리는 이 귀중한 유전 자원을 보존하고 개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보베르데에서는 한국의 해수 담수화 기술을 활용한 농업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다. 이 섬나라는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었지만 한국의 기술로 바닷물을 농업용수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물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카보베르데 물관리 당국의 호세 페레이라가 말했다. 한국의 담수화 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중 안정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을 취재하면서 나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단순한 농업, 기술 전수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실감했다. 농업은 시작점일 뿐 이를 통해 식품 가공, 물류,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보고서 작성을 거의 마무리할 즈음 나는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청년 농업인 포럼에 참석했다. 이 포럼에는 아프리카 30개국에서 온 청년 농업인 500명과 한국의 청년 농업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포럼의 분위기는 활기차고 희망에 찼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아프리카 농업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많은 아프리카 청년들이 농업을 미래가 없는 발전된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농업을 선택했습니다. 가나에서 온 청년 농업인 코조 오프리가 말했다. 한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첨단 기술과 농업을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드론과 센서를 활용한 정밀 농업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농업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수익성이 높습니다. 포럼의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아프리카 농업의 미래를 위한 한아프리카 청년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은 지식 공유와 기술 혁신, 환경 보전, 포용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 협력 비전을 담고 있었다. 우리 아프리카와 한국의 청년들은 함께 농업의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선언문은 이렇게 끝맺었다. 우리는 단순한 식량 생산자가 아닌 변화의 주체로서 아프리카 농업의 혁신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포럼을 통해 나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와 경제적 이익을 넘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보고서를 완성한 후 나는 런던의 한 국제 개발 컨퍼런스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후 많은 개발 전문가들이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 모델에 대해 질문했다. 그들은 이 모델이 다른 개발 협력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접근법을 배울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한국의 접근법은 특별합니다.
내가 답했다. 그것은 자신들의 발전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모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기억하고 그 경험을 아프리카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도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입니다.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단순한 원조 수혜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합니다. 그들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국제협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몇 개월 전 케냐의 작은 마을에서 만났던 와니키의 말을 떠올렸다. 한국 사람들이 들고 온 작은 씨감자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씨감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씨앗이었다. 그 씨앗은 이제 아프리카 전역에서 자라나 풍요로운 결실을 맺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특권을 가진 기자로서 깊은 보람을 느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농업 협력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국제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헌신에 기반한 파트너십이다. 나는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된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심은 희망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어떤 영감을 줄지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이 아프리카 대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협력이 단순한 원조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협력이 앞으로 아프리카의 식량 안보와 경제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